네이버 블로그 유비쿼터스 행복하게 좋은 글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 이정환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비쿼터스 행복하게 비전과 꿈이란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게 되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행복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행복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비쿼터스 행복학, 즉 삶과 경제, 인간과 기술, 관계와 감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행복의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인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의 온도는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의 도구는 많아졌는데 진심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돈은 어느 정도 충분한데 마음이 공허해요. 가족은 함께 사는데 대화는 멀어졌어요. 저는 그 질문 속에서 오늘의 화두를 발견했습니다. 행복이란 연결의 철학이다. 즉 나와 타인, 인간과 기술, 경제와 마음이 다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여성 독자분의 편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인생의 주인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행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행복을 다시 인문학과 경제학의 언어로 번역하자. 지식이 아닌 감성의 언어로, 논리가 아닌 체험의 언어로 다시 전하자. 오늘 이 강연은 바로 그 결심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여정을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가족과 일을 위해 수십 년을 달려오신 분들, 이제는 잠시 멈춰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가족을 위해 돈을 쓰지만 제 마음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못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온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기분, 쇼핑백은 가득한데 마음은 텅 빈 듯한 그 느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가 행복의 수단이 아닌 스트레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여기서 새로운 전환을 제안합니다. 무엇을 살까 보다 왜 사는가를 묻는 소비.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세상에 표현하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행복의 경제는 가격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측정됩니다. 서울의 한 여성 고객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품백을 사는 대신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소박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의 명품이 되었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기억의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은 사라져도 경험은 남고 기억은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역 상생 소비, 나눔 소비, 감성 중심의 소비는 우리 사회의 행복 총량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실천입니다. 한 여성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 챙기고 일하다 보면 제 시간은 단 10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피를 내리며 하늘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게 제 진짜 시간이었어요.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회복의 순간입니다. 나만의 하루 10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10분 동안은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10분의 여유가 내일의 태도를 바꿉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말합니다. 행복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다. 강연 후 한 여성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웃기 시작하니 남편이 변했어요. 아이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가족 간의 대화, 식탁의 온기, 한마디의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이것을 가정의 순환 경제라 부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사랑이 다시 나를 치유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이자 위로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화면을 보며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 즉 디지털 안식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가족의 얼굴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써보십시오. 진짜 스마트한 삶은 빠름이 아니라 기품입니다. 문화센터의 글쓰기 수업에 참여한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내 이야기를 적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직도 배우고 싶은 내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자각의 여정입니다. 평생 학습은 취미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길입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는 젊어집니다. 그것이 유비쿼터스 행복학이 말하는 배움의 행복학입니다. 한 주부께서 이웃과의 오해를 풀고 먼저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서로 반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포용은 도덕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다름을 껴안을 때 관계는 회복되고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강연을 마치고 나서 혹시 마음속에 미안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의 한 여성분은 매달 작은 금액을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위해 기부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기분이에요. 그분은 공감 자본주의의 실천자입니다. 이제 경제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신뢰, 감성, 관계입니다. 나눔은 곧 자기 성찰이며 공감은 새로운 화폐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경제의 윤리입니다. 강연 후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특별한 일은 없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 삶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바로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결론입니다.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와 관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유비쿼터스 행복 문명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외쳐보실까요?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의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있든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비쿼터스 행복학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